사계절이 뚜렷한 곳에서 자라나는 나무는 매해 하나씩의 나이테를 만들기 때문에 나이테를 세면 나무의 나이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나이테는 단순히 나무의 나이를 알기 위해서만 활용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나이테는 현재 남아있는 다양한 목재 유물들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 제작 연도를 규명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단락에서는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키워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이테라는 것이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이테를 통해서 나무의 나이도 알 수 있지만 더불어서 목재 유물들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것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키워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독서 지문을 읽을 때 1단락을 읽고 나면 이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잡혀야 됩니다. 저는 안 잡히는데요. 연습을 해야죠. 그래서 해설을 듣고서 이런 연습을 나는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이제 내신 때는 어렵지만 내신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이 나무테의 그 나이의 나무테처럼 켜켜이 쌓여야 실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공부는 재능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공부가 뭐 머리가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공부는 노력의 시간이 쌓이면, 그리고 그 노력의 시간들에 좋은 훈련 방식이, 그 다음에 훈련 재료들이, 그 다음에 좀 좋은 누군 전문가의 도움이, 그것들이 다 채워지면 실력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무의 나이테는 위치에 따라 크게 심재와 변재로 구분된다. 이 말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은 지금 전반부에서 이렇게 분류를 해버리면 얘는 시험 문제로 뭐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자, 이게 분류예요. 분류. 뭐에 따라서 나눴다고요? 위치에 따라. 나무의 나이테는 위치에 따라서 심재와 변재로 구분이라고 했지만 분류라고 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앞으로 우리 독해의 목적은 심재와 변재의 차이점을 내가 이해하면 됩니다.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심재는 나무의 성장 초기에 형성된 안쪽 부분으로 생장이 거의 멈추면서 진액이 내부에 갇혀 색깔이 어둡게 변한 부분이고, 변재는 심재의 끝부터 껍질인 숲이 전까지의 바깥 부분으로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생장세포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밝은 색상을 띠는 부분이랍니다. 나무의 나이는 이 심재와 변재의 나이테의 수를 합하면 된답니다. 자, 심재와 변재의 차이점 눈에 들어오세요. 심재는 형성 성장 초기예요. 초기 안쪽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액이 내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색깔이 어둡답니다. 변재는 그 심재의 끝에서부터 껍질까지, 그러니까 바깥 부분인 거죠. 바깥 부분이고 생장세포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그러고 밝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테의 수를 센다 그러면 심재와 변재를 합하면 나이테의 수를 셀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심재와 변재의 차이점 이해되시죠? 이게 잘 눈에 안 들어오면 이렇게 시험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왼쪽에 메모를 하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메모하면서 가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메모를 본문에 있는 바를 다 베꼈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핵심 키워드만 정확히 잡아서 메모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나무의 나이테의 너비를 살펴보면 매해 그 너비가 동일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제한 요소의 법칙에 의해서 나무의 생장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나무가 생장하기 위해서는 물, 빛, 온도, 이산화탄소 등 다양한 환경 요소가 필요한데, 환경 요소들은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이테의 너비도 변하게 된다. 그렇다고 모든 환경 요소가 나이테의 너비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서 여러 환경 요소 중에서 가장 부족한 요소가 나이테의 너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제한 요소의 법칙이 된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나이테의 너비예요. 이번에는 그 너비가 해마다 동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제한 요소 법칙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생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환경 요소들이 해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해에는 뭐 홍수가 많이 나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빛이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떤 해에는 너무 또 추워서 뭐 그럴 수도 있고, 겨울이 더 추웠을 수도 있잖아요. 뭐 등등등. 이제 환경 요소의 차이에 따라서 너비가 바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가장 부족한 요소가 너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대요. 이게 이제 제한 요소의 법칙이라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키워드를 잡았으면 이거 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나이테의 너비가 매해 동일하지 않는 이유는 환경 요소들 중 가장 부족한 것이 너비 변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이를 제한 요소의 법칙이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이 문장을, 이 단어들을 동원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 수 있잖아요. 아시겠죠? 나무가 가장 부족한 요소에 모든 생물학적 활동을 맞추는 것은 안전하게 생장하기 위한 전략인데, 만일 나무의 생장이 가장 풍족한 요소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면 생장에 필요한 생물학적 활동을 제한하는 요소들이 많아져서 고사할 위험이, 이 고사라는 게 말라 죽는다는 뜻이에요.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가장 부족한 요소에다가 생물학적 활동을 맞추는 이유는, 만약에 가장 풍족한 요소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게 가장 풍족한 요소, 생장에 필요한 생물학적 활동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가장 풍족한 요소의 기준을 맞춘다면 이게 너무 까다로워진다는 거죠. 너무 높아요. 가장 풍족하다는 것은 기준치가 그만큼 높다는 얘기니까 나무가 이제 말라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한 요소의 법칙은 모든 나무의 생장에 예외 없이 적용되고, 그 결과로 동일한 수종이 유사한 생장 환경에서 자라면 나이테의 너비 패턴, 변화 패턴이 유사할 것이고, 그렇죠. 유사한 생장 환경이 있다? 똑같은 나무가, 그건 나이테의 것은 똑같을 겁니다. 하지만 수종이 같다 할지라도 지역에 따르면 생장 환경이 다르니까 나이테의 너비 변화 패턴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핵심은 얼마나 이제 생장 환경이 비슷하냐, 거기에 따라서 나이테도 같이 간다, 이제 그 얘기죠. 이거는 이제 앞에 단락과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같이 연결해서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나이테를 활용해서 목재 유물에 사용된 나무의 벌채 연도나 환경 조건을 추정하는 것을 연륜 연대 측정이라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나이테의 너비 변화 패턴을 그래프로 나타낸 연륜 연대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수천 년 살 수 있는 나무는 많지 않은데, 아래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수천 년에 달하는 연륜 연대기 작성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재 유물에 사용된 나무의 연도나 환경 조건, 이게 앞에서 이제 일단락에 나왔던 거잖아요. 이것을 이제 연륜 연대 측정, 이렇게 말한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나이테의 너비 변화 패턴을 그래프로 나타낸 연륜 연대기라는 것이 있어야 된대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백살나무, 그 다음에 목재 유물이 쓰인 나무, 연륜 연대기가 이제 이게 만약에 동일하다면, 그러면 이제 대충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나무에서 나이테의 너비를 측정하면 정확한 연도가 부여된 연륜 연대기를 작성할 수 있고, 다음으로 오래지 않은 과거에 제작된 목재 유물의 나이테로 연륜 연대기를 작성해서 이미 작성된 연륜 연대기와 비교하면 패턴이 겹치는 기간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걸 찾는 거죠, 이거. 그 기간은 지금 살아있는 나무와 과거 유물에 사용된 나무가 함께 생장하던 기간이 될 것이고, 이런 방법으로 보다 과거의 목재 유물로 작성된 연륜 연대기와 패턴 비교를 반복해서 해석하다 보면 수천 년에 달하는 나무의 연륜 연대기 작성이 가능해지고, 이렇게 작성된 장기간의 연륜 연대기를 표준 연대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소나무, 참나무, 느티나무의 표준 연대기를 보유하고 있답니다. 얘네들로 만들어진 것들은 연도 계산이 다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연륜 연대 측정은 이 표준 연대기와 목재 유물의 나이테로 작성한 유물 연대기의 패턴을 비교함으로써 진행되고,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답니다. 어쨌든 이제 패턴이 겹치는 기간을 찾는 건데, 얘네들은 된다는 거예요. 원리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 살아있는 나이테의 너비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목재에서 제작된 유물의 나이테도 측정을 하고,
그 두 개를 이제 비교해 보면 이제 패턴이 겹치는 기간이 나올 거고, 그 기간이 이제 해당 시기가 되는 거죠. 이제 그 패턴을 계속 비교를 반복하다 보면은 수백, 수천 년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목재 유물의 나이테에 변제가 있는지, 변제 앞에서 나왔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앞에 있는 정보를 까먹으면 이거 갖고 심재와 변제 이게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여기서 또 이게 여기 뒤에서 이렇게 나오네요. 심재와 변제. 변제라는 것은 심재는 안쪽 부분이고 변제는 이제 바깥 부분이었고 밝은 색상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나이테에 그 변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이 변제가 없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아, 변제가 없을 수도 있구나. 근데 변제가 왜 없어? 심재와 변제를 합쳐서 나이테라고 그러는데, 나무를 가공할 때 벌레가 먹거나 쉽게 썩는 변제의 일부 또는 전체가 잘려나가기도 하는데, 만일 유물의 나이테에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벌처 연대를 추정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목재 유물의 나이테에 변제가 있어야 되는 얘기니까, 나무를 이렇게 깎아서 목재 유물을 만들 때 그 바깥 부분이니까 이게 벌레 먹을 수도 있고 쉽게 썩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쓸데없으니까 이제 그냥 잘라버리고 가운데 부분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변제가 없으면 벌채 연대를 추정할 수 없답니다. 근데 뭐 상식적으로 나이테가 심재와 변제를 합친 거라고 했으니까 그 변제 부분을 잘라놨다면은 어떻게 뭐 해볼 도리가 없겠죠. 그죠?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목재 유물의 각 부분에서 나이테를 채취해서 패턴이 중첩되는 부분을 비교해서 유물 연대기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목재 유물에서 나이테를 추출해서 그 유물의 연대기를 만들었어요. 이건 앞에서 했던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 대상으로 사용할 표준 연대기를 정한답니다. 이때 유물 연대기랑 표준 연대기의 상관도를 나타내는 t값과, 상관도가 t값이고, 그 다음에 일치도를 나타내는 직값과 이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관도하고 일치도하고 뭐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이 판단이 돼야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일치, 이게 얼마나 딱 맞아 떨어지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0년 이상의 기간을 했을 때, 상관도는 3.5, 일치도는 65% 이상의 값을 가져야 의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 잡으셔야 됩니다. 과학기술은 이게 순서 나온 부분들을 딱 구별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변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유물연대기를 만들어요. 유물연대기를 만들고, 표준연대기를 정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정했을 때, 이 표준연대기를 정할 때 고려해야 될 게 상관도, 일치도, 그 값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물연대기와 표준연대기의 패턴을 비교해서 중첩되는 부분의 시작 나이테의 연도에서부터 마지막 나이테의 연도를 확정해서 절대 연도를 부여한답니다. 어쨌든 해야 될 것들은 절대 연도 부여하는 게 네 번째 할 일이군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패턴을 비교하고 중첩되는 부분의 시작 연도부터 중첩되는 부분의 마지막 연도까지, 어디까지나 이제 중첩되는 거예요. 그 두 개를 중첩되는 부분의 시작과 끝을 확정해서 절대 연도를 이제 부여하면 되는 거죠. 유물의 나이테가 변제를 완전히 갖고 있을 경우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가 벌채 연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유물 나이테가 변제가 있다면 그 마지막 나이테가 이제 그때가 이제 벌채, 그 나무를 잘랐을 때겠죠. 그죠? 바깥에 이제 바깥 나이테의 마지막 부분이 그 나무가 잘렸을 때라는 거죠. 그렇겠죠. 하지만 변제의 바깥쪽 나이테의 일부가 잘려나갔다면 이럴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왜냐면 바깥 부분은 아무래도 좀 벌레도 많이 먹고 그랬을 테니까.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에 잘려나간 변제 나이테의 수를 더한 값이 벌채 연도가 되는데,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에다가 잘려나간 변제의 나이테 수를 더하면 된다는 거군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찾아요? 이거는 이제 수령별 평균 변제 나이테 수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고려해서 이제 추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닌 거고. 비슷한 수령의 나무가 갖는 평균 변제 나이테의 수에서 유물에 남아있는 변제 나이테의 수를 빼면 나무를 가공할 때 잘라낸 변제 나이테의 수를 구할 수 있는데,
이를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에 더해서 벌채 연도를 확정한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평균 변제 나이테의 수에서 비슷한 수령의 평균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유물에 남아있는 변제 나이테 수를 빼면 나무를 가공할 때 잘라낸 변제 나이테 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나이테의 절대 연도를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벌채의 연도가 확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벌채 후 가공할 때까지 나무를 건조하는 일반적인 기간이 1년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을 더하면 목재 유물의 제작 연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야, 사람들은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나이테를 가지고서 이 건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추측해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신기한데요. 그러니까 후반부 여기 A라고 표시된 부분에 이 순서 값을 잡는 게 핵심이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일 핵심은 여기서 일단락에서 심재와 변제의 개념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끝까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이테의 너비가 해마다 다른 이유는 가장 부족한 요소가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이고, 그 다음에 목재 유물의 연륜 측정하는 거, 그것을 이제 하려면 너비 변화 패턴을 그래프로 나타낸 연륜 연대기, 여기에 연륜 연대기인 거죠. 그래서 그림에 나와 있어서 이 패턴이 중첩되는 부분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의 연륜 연대기랑 그 다음에 목재 유물의 나무의 연대기가 이제 비교하면 이 중첩되는 부분을 가지고서 이걸 합치면 나올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인데, 그죠? 패턴이 겹치는 기간, 이걸 찾는다는 건데, 구체적인 방법은 일단은 변제가 만약에 뭐 잘려나간다면 벌채 연도를 추정할 수 없겠지만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물 연대기를 먼저 만들고 목재 유물에서 그 다음에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 연대기를 만들고 상관도 일치도를 따진 다음에, 그리고 중첩되는 부분 내 시작과 끝까지를 절대 연도로 부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절대 연도인 거죠. 요 중첩되는 부분 여기가 이제 절대 연도가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변제를 가지고 있다면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가 있을 텐데 그게 이제 벌채 연도가 될 것이고, 만약에 이 변제가 조금이라도 잘려나갔다면 마지막 나이테의 연도에다가 잘려나간 변제의 나이테 수를 더해야 되는데, 이거를 추측하는 방법은 평균 변제 나이테 수를 참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에서 남아있는 변제 나이테 수를 빼면 가공할 때 잘라낸 변제 나이테 수가 나올 것이고, 여기다가 나이테의 절대 연도를 이 둘을 더하면 벌채 연도가 확정이 된다. 그리고 1, 2년을 더해라. 이겁니다. 야, 이거 경우의 수를 두고 한번 계산해 봐라. 그러면은 조금 헷갈릴 수는 있겠습니다. 문제 들어가 보죠. 39번이에요. 윗글에 사용된 전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글입니다. 그러면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화제를 제시를 맨 앞에서 했었어요. 일단락에서 대상의 특성을 관련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했죠. 뭐 제한 요소 법칙 뭐 이런 해가지고 그런 게 좀 나왔어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대상을 나눴다 그러는데, 이게 심지어 변제 나눈 거 말하는 거죠. 어려운 개념을 친숙한 대상에 빗대었다. 이걸 유추라고 하는데 유추는 없었습니다. 그죠? 반대 상황을 가정했다는 게 이제 만약에 이게 풍족한 요소를 기준으로 만약에 했던 부분들 기억나시죠? 가장 결핍된 요소를 가지고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나이테의 의미를 제한 요소의 법칙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반대 경우라면 했던 부분 기억나시죠? 답은 그래서 4번. 40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랍니다. 심재는 생장이 거의 멈춘 나이테로 수피에 인접해 있답니다. 생장은? 아니. 나무의 껍질인 수피가 나무의 껍질이었어요. 앞에 우리가 읽었을 때. 그죠? 이 수피가 껍질이기 때문에 심재가 아니고 변제가 수피랑 이제 붙어 있어야죠. 변제는
횡장세포에 있는 진액으로 인해 밝은 색상을 띈다. 진액은 심제. 그죠? 진액을 빼야지. 그 다음에 나무의 수령은 변제 나이테의 개수, 변제랑 심제랑 합친다 그랬습니다. 나이테의 너비는 가장 풍족한 요소로 하면은 얘 말라 죽는다며. 안 된다 그랬잖아요. 심제만 나와 있다면, 그렇죠. 이거 안 되는 거였죠. 다음은 5번이고. 기억에 대한 설명이랍니다. 기억이 뭔가요? 기억이 어디에 있을까요? 연륜연대기. 그러니까 이제 목재 유물의 연도나 환경을 추정하는 것을 연대 특정이라고 하는데, 나이테의 너비 변화 패턴을 그래프로 나타낸 게 연륜연대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륜연대기. 그게 나무의 연륜연대기도 있고, 목재의 연륜연대기도 있고, 합친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연륜연대기가 그 이후의 내용을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보시지 말고, 그 이후의 내용도 다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한 수정이라도 환경이 다르면 패턴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패턴 비교를 반복하면 장기간에 연대기 작성이 가능하다고 했었고, 나이테의 너비가 일정하면 패턴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없던, 나이테의 너비가 일정하건 일정하지 않던 이건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답은 3번이겠네요. 문제가 쉬워요,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역시 계산하는 값이 나왔네요. 요게 문제겠네. 실전에서 이런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시간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풀기 전에. 이거 풀기 전에 남아있는 시간 내가 별로 없어. 그러면 이제 버려도 됩니다. 버려도 됩니다. 3점이라고요? 1등급이 97점이었던 모의고사가 있긴 있죠. 1등급이 97. 최근엔 별로 없었어요. 최근엔 별로 없었고, 대부분 1등급은 이제 90점대 초반에서 끊기는 경우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래서 이거 하나 날리고, 그래도 1등급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풀겠다고 여기서 시간 다 써가지고, 뒤에 문제를 풀지 못할 경우에, 43, 44, 45번 세 문제니까 괜찮나? 이게 위치가 42번이니까 괜찮은 건가? 네, 해보죠. 맨 끝단락을 바탕으로 연륜연대 특정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랍니다. 그래서 두 곳의 서랍에서 같은 나무의 나이테를 채취했답니다. 이중 서랍에서 좁은 나이테의 모양으로 보아서 바깥쪽 나이테가 거의 수피에 근접한 것을 확인했답니다. 변제란 얘기죠. 그 다음에 서랍 1, 2의 연대기의 패턴을 비교해서 유물 연대기를 작성한 후 표준 연대기와 비교해서 절대 연도를 부여했대요. 그래서 T값은 3.7, 3.2, G값은 69, 60, 평균 변제 나이테 수는 60, 77, 그 다음에 58, 65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몇이 나와야 된다 했었죠? 아까 의미 있는 값이 나오려면 몇 프로가 3.5, 65라고 그랬으니까 3.5, 65가 돼야 되는 거예요. 3.5, 65가 돼야 되는데 B사는 3.5, 65가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럼 얘는 이제 의미가 없다고 봐야지. 얘는 B사는 의미가 없다. 이거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고려 대상이 아닌 것 같고, 위에 A산 소나무가 이제 의미가 있겠네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소나무 서랍장 유물 연대기를 절대 연대기랑 부여를 해보면 서랍 연대기 1, 서랍 연대기 2 이렇게 나왔고, 유물 연대기는 이렇게 나왔답니다. 그리고 겹치는 부분을 가지고서 표준 연대기를 따져보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대략 1700년, 1800년 사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오래된 서랍이군요. 봅시다. 서랍 1의 연대기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서랍 2의 연대기는 이렇군요. 그러면은 서랍 2의 연대기가 훨씬 더 길어요. 얘가 이만큼까지 갔으니까 이만큼의 차이가 있네요. 근데 유물의 연대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서랍의 장의 전체 연대기겠죠. 연대기는 57개라고 다 있습니다. 요 기간이니까. 요게 이제 기준점이 될 것이고, 근데 A산 소나무의 변제 나이테 수를 보면
수령이 100년이라고 했을 때 60개라고 했잖아요. 얘가 지금 1700에서 1800이니까, 그죠? 수령은 100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얘는 57이에요. 그러면 아마도 변제 중에서 3만큼 잘려나간 걸로 보는 거죠. 잘려나간 그게. 그러면 이제 3을 더해야 되는 겁니다. 3을 더하면, 요 기간의 나이테 수의 연도가 이렇게 되는데, 맨 끝에 게 잘린 거라며. 그럼 잘린 거에다가 3을 더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아까. 여기 본문에서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의 벌채 연도를 확정한다고 했고, 거기에 목재 유물은 1, 2년을 또 더해야 되는 거야. 변제 나이테 수를 빼서 잘라낸 변제 나이테 수를 더한다 그랬으니까 평균 변제 나이테 수에서 유물에 남아있는 변제 나이테 수를 빼서 나무를 가공할 때 잘라낸 변제 나이테 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를 거기다 더한다 그랬으니까 얘랑 얘를 더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3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1803년?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근데 거기다 1, 2년을 또 더하려면 뭐 나무를 이렇게 1시간 1년 더 더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까지 더하면 1에서 2년을 더하라는 거니까 애매합니다. 어쨌든 그 잘라나간 변제를 여기다 3을 더하면 1803이 돼야 돼요. 3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소량의 소나무가 갖는 평균 변제 나이테 수를 참고하면 가공할 때 잘려나간 변제 나이테 수는 3개일 것이고, 그 다음에 벌채한 나무의 건조기간, 이게 나왔네요. 이 건조기간이 1, 2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더해야죠. 그러면 이제 서랍장 제작 연도는 여기서 1에서 1을 더했으니까 이게 나오는 게 좋네요. 5번이 제일 좋다. 어쨌든 틀린 거 찾는 거죠, 이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꿔쓰기 문제요. 오늘 어렵지 않죠? 문장의 의미로 푸셔야 됩니다. 문장의 의미로. 지금 3번 좀 볼까요? 3번. 하나씩 확인하기가, 이게 이 화면으로 이걸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모래 아래서 뭐 찾는 기분이야. 측정. 요게 문장이잖아요. 살아있는 나무에서 나이테의 너비를 측정하면 정확한 연도가 부여된 연륜 연대기를 측정. 이때의 측정이라는 것은 자로 잰다 뭐 이제 이런 느낌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개념, 그 문장을 떠올린 상태에서 드리면 헤아리는 게 아니잖아. 측정이잖아. 정확하게 이제 말 그대로 자로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확인한다는 뜻이니까, 헤아린다는 건 추측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돼요. 됐죠? 이 지문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복습을 다시 하실 때, 지문을 공부를 하실 때 지금 중요한 건 이 부분에서 순서 이해하는 겁니다. 요거 순서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학교에서 이거를 변형해서 문제를 낸다면, 여기서 요 숫자 값을 바꿀 수 있어요. 숫자 값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 원리를 요 값도 먼저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기간을 만약에 150으로 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1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요 기간이 100이잖아요. 100이니까 우리가 이 값을 따진 건데, 이게 만약에 150으로 늘어나면 이걸 또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값과 요 변제 값의 차이, 그 차이를 따져가지고 요 마지막 연도에다가 그 차이 값만큼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계산 방식은 그래요. 계산 방식은 그래서 본문을 그 끝에 부분을 그냥 무조건 그렇구나 외우지 마시고, 본문을 좀 정확하게 다시 보고 또 보시고 다시 보고 또 보시고 하셔가지고 익숙해져야 됩니다. 내신은 능숙 해야 돼요. 능숙. 숙달이 뭔지 알아요? 안다 모른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숙달이라는 것은 정말 능숙하고 익숙해진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결국 뭐예요? 반복된 암기예요. 내신은 어쩔 수 없습니다. 수능도 물론 반복되어서 숙달되는 건 맞아요. 모든 시험이 다 이거니까. 근데 이제 내신은 좁은 범위이다 보니까 그거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지문을 거의 다 쓰시거든요. 시험 보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서 수능 국어가 80분인 반면에 내신 국어는 한 40분,
45분, 50분밖에 안 되잖아요. 시간이 훨씬 짧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지 페이지 수는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능 모의고사 국어 시험지랑 페이지 수가 거의 비슷해요. 얼마 차이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예요? 지문을 읽고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지문을 다 못 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딱딱딱딱 보고 바로바로 나오지 않으면 다 풀 수 없다. 그래서 그만큼 숙달되고 반복되는 과정이 내신은 매우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